안녕하세요, 호주 캐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호주에서 벌써 15년 살고 있고요. 네, 이민 생활한 지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간호사로 10년 차로 일을 하고 있는 호주 캐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인터뷰를 왜 준비를 했냐? 호주 간호사로 오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여자분들은 이제 간호 이민을 많이 준비를 하셔서 간호잡을 바로 잡으시죠. 도대체 남편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아, 혼자 네 이렇게 박수를 치시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처음에 워홀로 왔을 때부터 포크리프트 운전을 했고 지금까지도 포크리프트 운전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계속 직장을 좀 옮기긴 했는데 계속 잡은 포크리프트 운전이었습니다. 네, 포클리프트 운전을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포클리프트의 시간은 어떤지, 시급은 어떤지, 또 연봉 좀 말해 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받는 시급이 보통 한 4, 5년 차 그 정도 받으면은 지금 한 10년 차 되긴 했지만 4, 5년 차 이상부터는 그 이상으로 이제 직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시급이 더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시급은 한 38불, 39불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이게 순수 시급이고 이제 만약에 페널티라든가 오후에 일하게 되면은 뭐 15%가 더 붙고 밤에 일하게 되면 20%가 더 붙고 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가 붙는 형식이라서 이제 다른 호주 작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봉으로 치면 일단 제가 기본 시간만 일하지 않습니다. 기본 시간이 일주일에 38시간인데 38시간 일해서는 돈이 그렇게 엄청 크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오버타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오버타임 안 하고는 시급이 7만 불, 8만 불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꽤 받는 편이고요. 9만에서 10만 불 사이 정도 그렇게 잡으면 돼요. 이거는 주간에 일했을 때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 시작해서 오후 1시 36분까지 정확하게 7시간 36분을 일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하면 주당 38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6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긴 해요. 6시부터 2시까지 일하면 정확하게 8시간, 38시간 넘어가는 2시간, 남는 2시간은 계속 모아서 로스터 데이 오프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2시간짜리를 모아서 이제 하루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RDO라고 부르죠. 네. 저는 RDO를 안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1시간 36분을 일하고 또 38시간을 맞춰서 일해요. 24분을 더 함으로써 와이프와 이제 교대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7시간 36분 일하고 집에 와야지 바톤 터치를 하고 애들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막내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누가 와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그 시간을 일하고 이제 와이프랑 바톤 터치하고, 와이프는 오프타임에 일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 여기서 7시간 36분 일한다고요? 점심시간을 다 페이해줍니다. 페이드 런치타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저희처럼 널스 잡들은 되게 8시간 반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래블 아워까지 다 합하면 아무래도 9시간 반 정도가 뭐 밖에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네, 전부 다 페이하고 일터도 거의 10분이면 가는 드라이버 거리기 때문에 정말 뭐 맨날 반차 쓰고 회사를 다니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연봉을 한 9만 불 중후반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오버타임 했을 때 이 정도를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뭐 예. 그러면 평균 42시간을 일하신다는 네, 그 거네요. 정도? 네. 2시간 일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쵸? 그냥 우리 그냥 점심시간 쳐서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 아무것도 아니다. 오후나 야간반을 하게 되면 15에서 20% 정도 더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페널티가 또 생각보다 큽니다. 모든 일터에서도 그렇겠지만 약간 오버타임을 원하죠? 항상 그렇죠. 오버타임. 아무래도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버타임만 하게 되면 무조건 2배예요. 그러니까 38불에 2배, 76불, 거기서 이제 최소 1시간 이상만 하면 또 밀 어라운스를 주기 때문에 15불 플러스 밥값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립 브레이크라고 15분 휴식 시간을 무조건 줘야 되는데 이걸 또 돈으로 줘요. 그래서 보통 오버타임 2시간만 해도 한 190불, 180, 190불이 더 붙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커요. 이게 회사마다 다 틀리긴 한데
예. 굉장히 쏠쏠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뭐 앞터스쿨 케어도 가고 싶어하고 방과 후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가고 싶어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버타임을 좀 하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 회사 오전 근무시기 때문에 뭐 새벽에 조금 더 일찍 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항상 오버타임을 조금씩 해요. 그래서 뭐 주당 한 42시간에서 45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페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롱서비스 리브라든지 리브가 되게 많죠. 리브는 제가 계산해봤는데 다른 평균적인 호주의 회사보다는 좀 많은 편이었어요. 네, 연차라고 불러요. 보통 주 1년 일하면 4주에서 5주 정도 쌓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롱서비스 리브는 어떻게 되냐면 10년을 일하게 되면은 그 지금까지 쌓인 롱서비스 리브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아마 10년 일해서 그냥 한 주로 따졌을 때 한 13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뭐 휴가 갈 때마다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알차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반차 하시면서, 그쵸? 식리부도 뭐 1년에 식리부가 일주일에 한 2.5시간 정도 나오니까 한 1년에 2주 정도가 식리부로 나오는 거네요. 근데 거의 안 쓰는 애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셋이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무슨 일이든 생기기 때문에 네, 저도 좀 많이 쓰고 쓰는 편이에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아프면 쓰거나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 쓰는데 뭐 제약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좀 약간 눈치를 주긴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제가 뭐 일하는 일이 아무래도 그냥 포크리프트 잡이 때문에 그렇게 막 매니저를 엄청 신경 쓰고 이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크게 눈치 보는 일 없다. 네, 그쵸? 그냥 포크리프트 잡 자체가 좀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건 있어요. 아,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아우, 편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할 일만 잘 하면은 또 한국 사람들이 좀 크게 터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일 정도만 해주면은 좋아해요.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저 정도만 해줘도 예, 거의 상위권이기 때문에 일하는 스피드가. 네, 그러면 일의 강도는 좀 어떠신지? 일의 강도는 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육체 노동이 좀 있어요. 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차도 되고 이제 좀 약간 레벨이 좀 올라서 하는 일이 좀 육체 노동 한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는 이제 육체 노동을 하지만은 되게 쉬운 육체 노동? 물건 나가는 거 체크도 하고, 로딩이 트레일러에 실는 게 있는데, 그건 그냥 거의 기계 타서 하기 때문에 거의 되게 쉬운 편이에요.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널스잡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쉬운 것 같다. 네, 널스잡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연봉도 알아봤고, 그래서 연봉은 사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오버타임 하고 안 하고 또 차이도 크고, 애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간호이민 부부로 왔을 때 남편은 뭐 하나 이니까 아무래도 좀 가족을 데리고 오시거나 가족을 계획 중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근데 연봉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는데 보통 주 6일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뭐 와이프가 또 일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오버타임 있는 거 다 하고 이러면은 낮에 일해도 10만 불은 무조건 넘게 벌죠. 그렇죠. 기본으로 넘죠. 오후반 같은 경우, 오후나 야간반 같은 경우는 거의 12만 불은 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페널티가 아무래도 좀 세고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일이 계속 일을 부른다고 계속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부 둘이서만 오셨다 그러면은 연봉이 대체로 기대한 그러니까 월요일 주 5일 일했을 때가 지금 9만 불 후반대라고 얘기를 하셨고 주 5일 플러스 4시간 오버타임 정도? 오버타임 정도 했을 때 그 정도니까 총 42시간 정도 했을 때 지금 연봉 뭐 각 10만 불 가까이 될 수 있다. 주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그렇다 하면 또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걔네들이 오버타임을 조금 더 해달라.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계속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체력만 되면 뭐. 네, 체력만 되면 그리고 이제 가족이 이제 크게 없을 경우 부부는 어떻게든 시간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가서 데이트할 시간도 마련되고 하거든요. 저희도 결혼하고 5년 뒤에 애가 나왔잖아요. 첫 그쵸. 애가. 그전에는 서로 뭐 그냥 뭐 일주일에 뭐 3번 4번 나가서 밥 먹을 시간도 되고 어느 정도 다 시간은 어떻게든 맞춰집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바빠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일터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게 돼서 문제인 거지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못 만나고 같이 밥도 못 먹고 그건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애기들이 없으면 뭐 시간은 남아 돌죠. 네, 그렇죠. 저희는 지금 애가 셋이기 말씀드리지만 때문에 남자아이가 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라이드 하는 것도 바쁘고 애들이 뭐 체육하거나 이제 운동하거나 하는 걸 바빠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바쁜 게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거 감안하시면 일단 이제 그런 정도의 연봉을 기대할 수 있으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일의 장점은 뭔지 오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민 오시는 분들에게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있는지. 근데 한국 자격증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용접 같은 거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근데 이게 시급을 많이 받으려면 호주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한국에서 용접 스킬을 배워서 여기서 막 테스트를 해보고 너 잘하네, 일 시켜줄게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래도 시급을 낮게 줘요. 왜냐면 퀄리파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급을 낮게 주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일 자체는 한국보다는 호주에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호주에서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뭐.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법무사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용접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아무래도 용접권 따서 오는 거면 용접 괜찮죠. 그쵸, 시급이 엄청 네. 높으니까. 보통 용접을 제가 듣기로는 시티 근처에서만 일해도 최소 40불 이상은 받고요. 네. 이제 외곽 쪽이나 이제 사람들 잘 구하기 힘든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60불 이상 또 받는 걸로 알기 때문에. 네, 용접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하신다고 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용접이 조금은 희망이 더 좋은 게 요번에 이제 최신 뉴스들을 보면 용접사로 이렇게 이제 영주권 신청해서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접이나 아니면 아무래도 포클리프트 배워오는 게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포클리프트는 배워올 필요가 없어요. 호주에 와서 일주일만 하면 다 됩니다. 굳이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항상 뭐 테스트를 해보죠. 네, 경험이 아무래도 있냐? 포클리프트 잡기에 제일 힘든 게 첫 번째 잡을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포클리프트 잡 같은 경우 시급이 쌀수록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잡는 방법은 포클리프트 자격증을 따고 시급이 짠 데에서 경력을 쌓는 거예요. 뭐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솔직히 어떻게든 몇 주만 일해도 경력은 둘째 치고 일단 걔네들이 테스트 드라이빙을 시켜보면 1, 2주만 일해도 한국 사람들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얘가 그게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운전해봤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급 작은 데서 일을 몇 주만 해보고 그리고 또 점핑을 딴 데로 이동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뭐 포크리프트 잡을 잡아서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시급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렇다면 아무래도 더 배럴 레이트를 주는 데를 찾아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샐러리 굉장히 중요하죠. 사는 데 있어서. 포크리프트 잡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용접은 아무래도 용접은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리고 눈이나 이런 쪽에 안 맞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자기한테 맞는 잡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호주 와서 일 배워보고 싶다 싶으면은 거의 기술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건 기술직이에요. 아무래도 쉬운 잡은 아무래도 시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전기, 용접, 건축, 목수 뭐 이런 쪽, 플럼버 그러니까 배관 이런 쪽 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한국도 요즘 기술직이 되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 호주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기술 하나만 있으면 자기 회사 차리기도 쉽고 그런 쪽으로 많이 버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일을 배울 거면 기술직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직이 영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쪽을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그쵸? 기술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영어가 안 돼도 기술이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눈치코치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기술만 있으면 기술직이 좋다. 뭐 이런 게 좋다.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이런 대접 받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호주 와서 이런 대접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저희도 다 한국에서는 좋은 대접 받죠. 그쵸. 저희 나와바리 아닙니까, 한국은. 그런데 여기에 오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저희는 이제 외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오는 하시고 오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외노자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의 차별은, 그러니까 이게 뭐 레이시즘의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조금 안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이 좀 약간의 불편함이라든지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인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싶어요. 영어를 하면서 일을 할 때 보면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을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제 눈치가 좀 빠르기 때문에 좀 못 알아들어도 대충 제스처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을 되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되게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정말 못할 때 포크리프트 자격증을 땄고 어떻게든 다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영어 실력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지금같 제가 하는 게 이제 세프티 레프리젠티브도 하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미팅 안전 들어가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미팅 들어가서 이제 뭐 미팅 참가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 같이 일하는 친구들 의견을 모아서 레이즈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네, 점점 이제 언어는 느는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정말 호주 슬랭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진짜 정확한 포멀한 영어는 다 알았는데 호주 슬랭을 차라리 회의에서 쓰는 영어보다 일상 영어가 더 알아듣기 힘들어요. 스몰 토크가 오히려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포클리프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의 슬랭은 아마 더 넘사벽일 것 같습니다. 간호사들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오는 애들도 많고 그렇죠. 뭐 그런 슬랭뿐만 아니라 여기 진짜 리얼 오지 애들의 슬랭은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군데에서 보셨겠지만 저도 한 번씩 얘기를 드리지만 정말 이런 말을 이런 데 쓴다고 하는 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준비하고 오셔라. 그래 그런 슬랭어를 막 웃기게 얘기하면 대충 그냥 웃으면 돼요. 이거는 일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들은 척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웃어라. 그냥 웃고 그래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그런 농담은 그냥 같이 임바브에서 웃고 넘겨. 못 알아들어도 그냥 넘기시면 돼요. 이런 거는. 욕하는 거면 어떡해? 욕은 알아듣죠. 욕은 슬랭이라도 알아듣습니다. 네. 그러면 포클리프트 드라이버 말고 다른 직업을 한다면 추천하실 만한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기술직이 제일 좋죠. 호주는 기술직이 아무래도 일은 조금 힘들지만은 기술이 많으면 시급도 높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그런 식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주는 정말 개인이 차리는 회사가 많아요. 자기 기술 하나 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뭐 에어컨 설치라든지 뭐 타일 하는 거 그다음 목공 그다음에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게 배관 기술만 있으면 자기 혼자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뭐 또 일을 꼼꼼하게 해주면 사람들 구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잡아서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아무래도 한국분도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은 금방 리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찾는 사람들도 많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회사 차리기가 되게 편해요. 기술만 있으면. 예. 기술직이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조금 밝다. 그거는 저도 이제 동의하지만 동의도 못하는 게 아무래도 몸을 많이 쓰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면 만약에 간호사 안 했으면 딴 걸 뭐 했으면 좋았을까? 근데 사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블루오션이죠. 솔직히 말하면 뭐 아이가 만약에 없으셔서 뭐 부부끼리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 하시지만서도 한 명이 이제 꽉 잡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수시샵도 괜찮은 것 같고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뭐 코리안 레스토랑 이런 데도 바비큐 한국 음식이 워낙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왜 사업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는 일단 일희일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뭐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그렇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좀 월급쟁이로 사는 게 지금으로선 많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좀 봐줄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각자 이렇게 돌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사업을 뭘 하겠다 이러는 큰 마음은 못 품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애들이 크면 생각을 조금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제 아기가 없으시다라고 하면 사업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계획은 뭘까요? 열심히 돈 벌어서 네. 애들 교육 잘 시키고 그리고 집도 좀 더 사고 아무래도 재테크도 잘 하고 월급쟁이를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융자를 받아서 아무래도 자산을 늘려가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네,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뭐 사업체 늘려가듯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희 신용이 아무래도 이제 높다 보니까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 쪽을 공부하시는 거를 저는 또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포클리프트의 생활도 만족하고 저의 간호사 생활도 정말 만족하고 있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시면 아마도 이민 오시고 나서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나아가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공부도 이제 자산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는 어떤지 아이 키우기나 일반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은 하시나요? 네, 저는 만족해요. 저는 이제 그냥 뭐 집에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애들이랑 있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서 친구 만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걸 나가서 하는